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세 번째 그런 수익 온라인 강의의 주제는 블로그 주제 삼총사입니다. 부제를 보면 이것도 모르고 최적화를 한다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블로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블로그의 그 첫 번째 단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웹 플러스 로그,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배웠죠. 웹 플러스 로그, 웹사이트상의 로그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추였고요. 두 번째 단추가 바로 주제 선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져 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깨어진대요. 그래서 그만큼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 단추 역시 순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두 번째 단추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양궁 관역의 중앙에 맞추는 게 그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 최적화, 수익화의 그런 중점 타겟에 딱 그 꽂히기 위해서는 바로 주제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릎팍도사를 보면 어, 아니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참가자들을 보고 출연진들을 보고 아예 대놓고 산으로 가는 주제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재밌어서 이제 막 그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블로그 주제 삼총사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대놓고 산으로 가는 블로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딩.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3강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에서는 그 주제를 선정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보면 브랜딩, 나를 알아가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것 가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의 블로그 주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31가지 주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예술이 있고요. 생활 노하우 쇼핑, 취미 여가 여행, 지식 동향 이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에서 세부 카테고리가 총 31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글을 써서 여기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31가지 주제 중에서 나의 메인 그런 컨셉, 나의 아까 주제 삼총사를 한번 정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힌트, 너무 어렵다. 힌트를 한번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는 크게 메인, 일상, 취미, 연재 카테고리로 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생각을 적어보고 강의를 이어나가서 내 생각하고 일치했구나. 이거는 내 생각과는 좀 달랐는데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 일단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메인 주제, 일상 주제, 취미 연재.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X를 하고 이런 주제로 내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들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그래서 실제 동동이 블로그 주제 삼총사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메인은 육아입니다. 육아이고요. 그리고 일상은 맛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관련된 그런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취미 연재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서 이제 제가 지수에 관련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이 메인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변경하거나 이건 누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메인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일상 맛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냥 주제 삼총사가 이 정도로 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일상 맛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이미지의 장수에 관련된 내용들과 연계돼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일 포스팅을 위해서 일상 주제를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취미 연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로그 지수에 관한 내용가 있어요. 그래서 취미 연재 글을 통해서 그 이탈률을 막아서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이 한 명이 방문한 한 명의 방문자가 하나의 글을 보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다른 글들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이탈률을 막고 그 페이지 뷰수를 높여서 블로그 지수를 높인다는 그런 부분에서 취미 연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 10분, 20분, 길게는 뭐 30분, 1시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내 메인 컨셉과 일상 컨셉, 그리고 취미 연재 컨셉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주제 세 가지를 빠르게 어, 그 정하셔서 내 블로그에 적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C랭크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C랭크, 다이아로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아래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한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글을 중점적으로 쓴 사람을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게 C랭크의 핵심 정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컨셉, 메인 그 컨셉을 빠르게 그 세 가지 주제를 빠르게 잡아서 이 분야,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C랭크를 적용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주제 없이 막 메인 주제 외에 막 그런 주제 없이 글을 쓰기보다는 아까 그 세 가지 컨셉, 그 주제를 어, 정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C랭크가 나와서 말을 조금 더 해보자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제 C랭크가 있고 다이아 로직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나왔는데 결국은 C랭크의 이 C는 크리에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의 분야에서 동일하고 꾸준하게 집중하여 글을 써왔나 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C랭크가 상위 노출의 그런 최적화나 상위 노출의 그런 요소가 그런 로직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불만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 신규 유저들, 신규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 C랭크가 누적된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서 이 C랭크 부분을 어느 정도 늦게 후발주자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글의 퀄리티나 글의 그런 어, 일관성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C랭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로직이 이제 C랭크를 기반으로 하되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이 후발주자들, C랭크가 아닌 후발주자들도 이 C랭크를 넘어서서 상위 노출이나 최적화를 단기간에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더 설명할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은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블로그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 지수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댓글, 공감, 체류 이런 소통하고 그다음에 체류 시간, 오래 읽을 수 있는 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전의 알고리즘인 C랭크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 신규 유저들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이 지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주제를 정하여서 꾸준하게 포스팅하고 밀고 나간다면 우리의 그런 블로그의 지수의 상승은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메인 주제, 일상 주제, 그리고 취미 연재 이 주제 오늘 꼭 정리를,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셔서 블로그에 적용을 좀 시키시고, 다음 시간 이제 4강에 나오는 그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과 접목을 시킨다면 이 세 가지 그 이제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분명히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만의 그런 메인, 일상, 취미, 연재 컨셉을 꼭 설정을 하셔서 다음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강의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하나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제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말이 빨라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저 이제 공동의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강의 이어나가시면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강 주제, 정리 내용은 블로그 주제 3총사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인, 일상, 그리고 취미 연재 이 주제. 그리고 이제 메인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주제. 일상은 1일 1포스팅이 가능한 친숙한 주제로 일상 주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연재, 이제 뒤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탈률을 막아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재는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나 뭐 영화, 뭐 책, 뭐 아니면 요리, 뭐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주제에서 연재가 될 수 있는 글들이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관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 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블로그 지수를 통한 그 블로그의 방향성 잡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